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1조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1조 3천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땀으로 달성했다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자 장사로 주머니를 채운 은행권.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92%, 1년 전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0조 9천억 원. 여기에 이자가 1% 오르게 된다면 지역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지역은행인 BNK 부산과 경남은행 계열사만 해도 지난해 이익이 7,300억 원이 넘어 전년보다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봤을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 금리가 올릴 때는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리니까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이죠. 따라서 은행의 공공성을 살려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일부 돌려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게 수익에 대해서 공공성을 띠는 은행이니까 그걸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기보다는 사회에 열정적으로 환원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이 더 큰 금융기관이 스스로 나서 기업과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고용률이 2달 연속 하락하고 실업률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의 고용률은 58.5%로 2달 연속 떨어졌고 실업률은 4.4%로 2달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고용률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통계에는 연말연시 계약 만료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페이 할인율이 10%에서 7%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행안부가 7%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울산도 7% 할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아야 발행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국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올해 발행 규모와 운영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발행한 울산페이 발행액은 4,510억 원이며 올해는 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걸 예비후보가 포괄적 성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포괄적 성교육이 성의 다양성과 성적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근거한 성인지 교육 집중 학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울산형 학교 표준 성교육안을 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이념 편향적인 인권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가치 중립의 보편적인 인권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울산공업고등학교 내에 가칭 직업교육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멘토 학생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고 직무 역량 자격증 취득 지원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교육청은 울산시와 협력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현장학습 참여 학생 수도 확대 선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1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행사에 장애 학생들의 힘찬 도전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연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임시 주차장 설치와 시내버스 증회 등의 교통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또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와 방역과 의료 대책, 자원봉사 배치와 경비 치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2021년에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2만 3천여 점의 작품들이 국가에 기증됐는데요. 그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1,000여 점의 작품들 중 엄선된 100여 점을 오늘부터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전시 외에도 다른 2가지의 주제 전시도 함께 열리는데요. 제가 미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건을 파는 듯한 3명의 여인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화강암과 같은 표면의 질감도 눈에 띕니다. 바로 근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박수근의 작품입니다. 오늘날 컬렉션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모두 3가지의 전시가 이곳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메인 전시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입니다. 193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박수근과 이중섭 등 40여 명의 거장들의 작품 100여 점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전시는 울산 시립미술관 컬렉션으로 동시대 뉴미디어 예술작품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토니 아워슬러의 작품 등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니아 보르게스 등 20여 점의 무빙 이미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60년대 아날로그 비디오부터 오늘날 디지털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유동하는 예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컬렉션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 비교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사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사적 흐름에 있어서 또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소장품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건희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이번 전시회가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박물관이 분원을 겸한 제2 유물수장고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산박물관은 지난 2011년 개관 이후 유물 기증과 구입, 국가 귀속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장고의 수장률이 현재 85%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25년이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분원을 겸할 수 있는 통합 수장고를 건립하기로 하고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박물관 인근에 통합 수장고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분원도 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46개의 과제와 2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실행하는 남구의 청년 정책 방향은 일자리 확대와 청년들의 위기 극복 지원 정책, 청년의 참여 정책 발굴 등입니다. 현재 남구의 청년 인구는 8만 4천여 명으로 총인구 31만 명 중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비율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울주군이 현안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배달 소통 똑똑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주군의 행복배달 소통은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연중 상시로 읍면별 현장 소통을 원하는 마을과 10인 이상의 소규모의 그룹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어제는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온산읍 신혼 1, 2와 용방소 3, 2를 방문해 마을 현안을 청취했으며 다음 달 13일은 삼동면 내외양 마을과 보은마을을 찾는 등 모두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배달 소통을 진행합니다. 북구의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리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태 의원에 대해 경고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징계 수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6표, 반대 2표로 김 의원에게 경고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이 징계 수준이 미약하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진보당이 윤리위원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 징계 수준을 거론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박태은 교수와 포스텍 김동성 교수 연구팀이 생체의 친화적인 나노섬유를 활용해 특정 물질만 혈관에서 뇌로 전달되도록 통제하는 혈액 뇌장벽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 모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물리적 장벽을 갖췄고 약물 배출 단백질이 더욱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뇌질환 관련 약물 개발과 평가, 중추 신경계 질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흡입물 피해와 관련해 울산시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신청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울산시가 결국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변한 가정용 수전 필터. 지난해 11월 천상계통 송수관 누수로 중구와 북구 일대에 흡입물이 유입됐습니다. 16만 3천여 세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230여 세대가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저수조 청소 비용과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 물적 배상에 대한 보험 처리가 어렵다며 국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성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든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거죠. 청소한 비용도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결국 울산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배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흡입물 발생 인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손해사정사를 선정을 해서 직접 배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울산시는 손해사정을 통해 피해배상금 산정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결국 직접 배상하기로 했지만 이번 배상 결정이 피해 발생 후 3개월이나 걸린 만큼 늦은 대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중구의 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두 청소 용역업체가 자신들이 단독으로 입찰을 따내기 위해 서로 짜서 입찰 예정 가격을 조정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두 업체가 자신들이 맡아오던 기존 지역을 낙찰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로 상대방 구역 입찰에 참여한 뒤 정작 예정 가격을 초과 응찰해 서로 상대방 업체가 낙찰받도록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미화원들은 두 청소 영역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알고도 눈 감아준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중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울주군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5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각각 1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과 사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119 구조대가 지난해 2만 7천여 차례 출동해 1,980여 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의 전국 시도별 구조 활동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2만 7,045차례 출동해 1년 전보다 출동 건수가 3.7% 증가했습니다. 구조 인원도 2021년 1,865명에서 지난해 1,986명으로 6.5%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 지역 퇴직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자의 1인 평균 퇴직금은 1,957만 원으로 전국 평균 1,501만 원보다 456만 원이 많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1,971만 원인 세종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퇴직자 가운데 72.1%는 퇴직금이 1,000만 원 미만인 반면 2억 원을 초과한 퇴직자는 2.6%로 퇴직금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